안녕하십니까. 종로학원 이윤정입니다. 시험 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전 문제를 다 해설하지 않고 선택 영역은 제외, 그리고 공통 영역 중에서도 몇 문항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3번 지문은 큰 문제 없이 넘어가면 될 것 같고, 그리고 4번부터 7번까지 사형제와 관련한 지문, 그리고 8번부터 11번까지 바이오매스와 관련한 지문이 있었는데, 두 지문의 공통점은 수특에서 약간 그 테마들이 연계가 됐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 공통점은 연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수특을 공부 안 했어도 크게 문제 없다, 이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크게 어려운 문제가 없어서 읽으면 풀 수 있는 수준, 내가 지금까지 읽기 연습을 얼마나 열심히 해왔나, 시간 안에 읽어가지고 답을 찾아낼 수 있나, 그거 정도 체크하는 시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6번 문제는 기억과 니은을 비교하는 문제였는데요. 잠깐 봅시다. 지문에서 끝에서 두 번째 문단, 거기 보면 사형제를 유지하는 국가에서 범죄 억지력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명확한 근거는 없다. 그리고 큰 문제가 오심 가능성, 애를 죽여버렸는데 그게 오심이었다고 생각해봐라, 뭐 이런 얘기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 문단에서는 사형제 폐지에 대한 대안으로 절대적 종신형, 그런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얘는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이다. 그나마 비인간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사형 집행에 비해서는 낫다, 이런 얘기가 서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시문의 내용에 근거해서 확인을 해보면 절대적 종신형은 나가 뭐지? 이게 선지에서 자꾸 돌아가서 뭘 확인하게 만들죠. 시간을 끌게 하려는 전술인 것 같은데, 오심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된다. 아니, 그런 얘기는 제시문에 없었습니다. 얘도 오심 가능성이 있겠죠. 그 다음에 2번, 사형제는 범죄 억지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라고 돼 있는데, 그 해당 제시문에 범죄 억지력이 있다고 강조하지만 명확한 근거는 없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2번도 적절하지 않겠죠. 그 다음에 3번, 사형제 집행이 다 중단된 거 아닌데 중단된 나라들이 있는데, 그 이유는 나의 사례, 오심 가능성의 사례가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오심 가능성의 사례가 확인됐기 때문에 결국 사형제가 중단되게 됐다라는 이런 필연적인 인과관계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항상 근거는 제시문으로 판단하세요. 그 다음에 4번, 절대적 종신형의 도입이 검토되는 것은 기억이 범죄 억지력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금 이유가 이게 정말 적절한 선지가 되려면 제시문에서 정확히 그렇게 말을 했어야 되는데, 얘가 범죄 억지력이 입증이 안 됐기 때문에 얘가 검토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았고, 얘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안을 고려하는데 이런 대안이 있다 정도로 얘기했죠. 그래서 4번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5번인데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지만 사형에 비해 생명이 존중되는 측면이 있다. 네, 이거 어디서 보지 않으셨습니까? 이거 어디서 보셨죠? 네, 유사한 선지로 4번 문제에 4번 선지가 있습니다. 한 세트에 두 문제의 선지에서 지금 같은 내용을 묻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검토가 필요했었던 세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혹시 생각하셨던 친구 있으면 잘 생각한 거예요. 하여튼 4번의 4번 선지와 6번의 정답 선지가 좀 겹친다, 그런 말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7번 문제는 이거 그거다. 읽을 수 있냐, 글자가 많다 뿐이지 읽어서 누구나 풀어낼 수 있는 보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기억 뭐부터 미음까지가 있고, 그 다음에 1번부터 5번 선지에서는 그 중에 2개씩을 묶어가지고 설명하는 것인데, 1번에 보면 기억 니은을 통해 사형제 찬반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사형제 유지, 폐지 나뉘어가지고 막 나뉘어 있고, 그리고 니은은 헌법 소원이 심리 중이다 라고 했으니까 논의 중인 거지. 그 다음에 2번 선지는 디귿과 리을은 사형제 폐지, 흉악범도 가석방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사형제의 대안으로 무기형은 좀 문제가 있겠죠? 마찬가지 절대적 종신형도 교화 가능성이 희박하대. 그러면 이 뭐지? 독일에서는 상대적 종신형으로 대체했다. 그러면 사형제를 대체할 거를 모색할 때 이런 것들을 참고를 할 수 있겠다. 대안을 확정할 수는 없지만 모색하고자 할 때 참고는 할 수 있다 정도의 선지 같습니다. 그 다음에 리을과 미음은 인간 존중, 인도적 인식 그런가? 그러네. 인간의 존엄성. 그 다음에 미음도 3번이 미음이었나? 오심의 대가가 목숨이다. 하지 않았다고 호소하며 죽어간 사형수가 있었다. 죽는 순간에 거짓말하는 사람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형은 죽이고 나면 그 오심이었으면 어떡할 거냐. 그런 얘기 하는 거니까 인도적 인식에 입각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 할 수 있겠죠. 4번은 기억은 사형제 폐지가 시기상조다. 왜냐하면 유지하자는 게 69%니까 과반이니까 시기상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사형제 폐지의 당위성을 주장할 수 있어요. 사형제는 폐지해야 된다. 7명이 죄 없이 죽었다 라고 얘기하는 게 미음이잖아요. 그래서 4번까지는 적절합니다. 5번 니은은 사형제 폐지를 단행하자. 니은은 위헌 여부 심리 중인데 이거 가지고 심리 중인 걸 가지고 결정도 안 났는데 사형제 폐지를 단행할 것을 뒷받침한다라고 할 수 없죠. 거기서 바로 정답이 나오게 됩니다. 이건 뭐지? 중단된 사형을 집행할 것을 촉구한다? 디귿? 사형을 하자. 가석방 되면 무서우니까. 근데 그게 그렇다고 사형을 하자의 근거가 된다고 보기는 조금 부족하겠죠. 하여튼 여기까지 딱 보고 5번이 틀렸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읽으면 풀 수 있는 수준의 문제 과학 지문이 지나가고 마찬가지로 얘도 읽으면 풀 수 있는 거긴 한데요. 5페이지를 보시면 6문제짜리 가나 지문이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셨습니까? 저도 읽어봤습니다. 가 지문은 천도란 무엇인가? 천도가 커다란 변혁이다. 왜 커다란 변혁이, 왜 큰 사건이냐. 그거를 1문단에서 열심히 얘기를 한 다음에 시스템 자체가 휙 바뀌는 거기 때문에 엄청 큰 사건이다. 변혁이다. 2문단에서 무슨 얘기하지? 고구려가 2차례 천도를 하는데 첫 번째 천도가 국내성으로 옮긴 거다. 그리고 2번째 천도하고 나서 나라가 끝났다. 그게 2문단입니다. 천도 2번 한다가 2번째 문단. 그 다음에 그럼 3번째, 즉 마지막 문단은 무슨 얘기지? 국내성이 만주의 어디보다도 살기 좋은 곳이다. 중국의 다른 데를 만주의 다른 데를 비교하면서 다른 데와 비교하면서 국내성이 엄청 살기 좋은 곳이었다. 첫 번째 천도를 해서 국내성으로 갔다며 거기 되게 좋았다. 근데 거기서 글이 끝나는 게 아니라 전성기 때 그 좋은 데를 버리고 장수왕께서 평양으로 갔다. 국내성이 뭔가 부족한 게 있었을 거다 하고 가가 끝납니다. 그렇다면 흐름상 그러면 국내성에 비해서 평양성이 뭐가 좋았길래 가 이제 이어지면 되겠죠. 그게 나에 서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크게 가나로 구분할 필요가 애초에 없는 글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나에 보면 고구려 그 천도를 했는데 평양 첫 번째 문단에서는 경제적 기반이 국내성하고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멋진 곳이었다. 그 다음에 둘째는 교통의 요지다. 이렇게 해놓는데 그 다음에 셋째는 중국 문화, 우수한 문화와 역사적 전통을 갖고 있었다. 그런 이점이 있다. 여러저러한 이점으로 그래서 천도를 하게 되었다라는 얘기였겠죠. 네, 근데 나문단에 처음에 시작할 때 나라는 글에서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첫 문장이 이렇습니다. 장수왕 당시 고구려가 국제적으로 독자 세력권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독자적인 세력권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이거 아까 무슨 문제 풀다가 나오던데. PPT로는 없지만 15번 문제를 풀다 보시면 15번 문제에 1, 2, 3, 4번이 다 적절하죠.
5번 선지를 보시면 고구려가 독자적 세력권을 구축할 수 있었던 것. 네, 나의 첫 문단, 첫 문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게 동아시아 국제적 문화 기준을 전면 수용한 것도 한 이유가 되었을 것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전면 수용한 건 아니고 이유, 셋째 문단을 보시면 뭐 국가 체제를 정비했는데 그런 뭐 중국 문화가 막 국제적 문화 기준으로 확대되기 시작한 시기였을 때 그러한 방향에 맞서 대응해 간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써놔가지고 전면 수용한 건 아니구나. 대응해 간 거구나. 정도로 오답이 5번이구나. 답이 5번이구나. 이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번을 지금 여기 준비를 했는데 이게 잘 안 보였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가가 워낙에 짧고 여기랑 여기를 비교한다가 가글의 초점은 아니어가지고 국내성, 그다음에 평양성으로 두 번의 천도를 했는데 평양성으로 굳이 좋은 국내성을 버리고 왜 갔을까? 이유가 있었겠지? 하고 끝나는 게 일문단이었잖아. 그래서 이 타 지역과 비교하는 방식이라는 게 가에서는 잘 제가 안 보였습니다. 근데 혹시나 해서 12번 바로 왼쪽에 이 출제자의 배려인가? 12번에 바로 왼쪽에 줄을 샥 맞춰서 걸어가 보면 옮겨가 보면 국내성을 만주의 다른 어디보다 살기 좋은 곳이라고 다른 만주의 어느 곳하고 비교를 하는 구절이 정확히 보입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가 없는 선지가 되고 밑으로 내려가서 마에 가에서 천도의 일반적 의의를 언급하다. 큰 사건이다. 큰 변혁이다. 뭐 이런 거 말하는 건가? 나에서 그것의 실현. 천도의 실현 양상이라는 거 있죠. 천도의 실현 양상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대충 보면 맞는 것 같긴 한데 너무 대충 봐서 그런 것 같아요. 실현 양상을 구체적으로 서술했으면 어떻게 가야 되냐? 국내성에서 평양성으로 이렇게 하는데 뭐 이렇게 뭘 먼저 어떻게 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옮겨가게 되었다. 너부터 옮겨가. 너무 구체적인가? 그렇게 하게 되는 건데 근데 나는 실현 양상을 구체적으로 서술한 게 아니라 좋은 국내성을 두고 왜 평양성으로 갔지? 첫째, 둘째, 셋째. 첫째는 숨겨두신 것 같고 첫째, 둘째, 셋째 큰 이런 이유들이 있었기 때문에 옮겨가게 되었다. 그래서 천도를 왜 하게 되었는지 평양성으로 왜 가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서술하는 걸로 보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됩니다. 16번에는 지도가 나와 있었어요. 약간 한국사 문제 같은 그리고 정답의 근거를 찾아내는 것도 약간 지도 보고 지도를 읽어서 이거 중심 아닌데 이거 변방 아닌데 이것만 봐도 답이 나오는 문제였습니다. 문학은 4월 지금 며칠이죠? 우리가 4월 18일에 시험을 보죠. 이게 수특이 학원별로 다 진도가 안 나갔을 것 같은데 네, 신촌 종로도 지금 수특 진도는 지금 나가기 시작한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 연계작품들이더라고요. 연계작품들인데 우리가 다 학원에서 공부하고 복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읽어내서 풀 수 있구나를 확인하는 거. 문학에서도 이번 시험은 문학이든 비문학이든 읽어내고 풀어낼 수 있구나 점검해보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달천 몽유록 올해 EBS 수특에 실려있는 몽유록이고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거를 꿈속에서 이렇게 겪고 그거를 뭐 기록했다는 식으로 써놓은 거였는데 21번에 보기가 있죠. 몽유록이 뭔지를 잘 모르는 우리한테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풀어보면 아시겠지만 이 문제의 선지가 보기의 표현들이 거의 포인트. 보기가 없었다면 저 선지가 과연 가능하냐. 그래 보이는 선지들이 좀 있습니다. 몽유록의 작가는 역사적 사건, 역사적 인물, 그 기억을 불러들인다. 그 기억을 역사에 정착시키고자 남겨놓고 싶어 한다. 특정 공간, 어떤 공간이 인물과 사건에 대한 기억의 매개가 되어 몽유자가 임모하는 계기를 만들어준다. 왜 이럴까요? 특정 공간 자체가 임몽의 계기가 된다. 그리고 꿈을 꾸고 나서 그 꿈 속에서
다니는 공간이 역사적 인물과의 만남. 공감, 선지 어디 나오던데. 그리고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니까, 얘기하기 불가능하니까 이거 꿈이다 라고 해놓고 슬쩍 빗대어 얘기하는 거죠. 몽유공간은 나라를 위해 자신을 버린 사람들의 의리와 절개를 추모하는 공간이 되기도 한다. 저런 진술이 있었기 때문에 1번 선지 있죠. 나라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결국 죽었잖아. 그래서 이분들은 추모의 대상이 되고 있다. 몽유공간이 추모하는 공간이다 라고 보기에서 얘기를 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번, 파담자가 순시했던 충주. 고전소설 줄거리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줄거리에 암행어사가 되어 충주를 순시했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 근데 그게 기억의 매개가 되어 파담자를 임몽하게 한다. 이게 보기에 어딨더라. 이 사람이 충주에 갔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거기서 있었던 사건 생각하게 돼가지고 몽유자가 임몽하는 계기를 그 충주라는 공간이 만들어준다. 보기에서 그렇게 설명해서 어쩔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3번. 귀신들과 파담자는 서로가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로 몽유공간에서 조용한. 얘는 지금 보기랑 별 상관이 없죠. 보기의 설명과 별 상관이 없습니다. 제시문만 읽었어도 답이 나와요. 그대는 지난번 여기 오셨던 분 아니십니까? Do I know you? 아이고, 여튼 우리 아는 사이잖아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3번은 틀린, 보기 필요 없고 제시문만 가지고 틀린 선지가 됩니다. 그 다음 4번, 귀신들의 분노와 원망은 살아있었을 때 경험에 기인한 것으로 몽유자의 공감을 얻게 될지 누가 알지? 공감을 얻게 해준다고 보기에서 써놨으니까 네, 4번은 적절. 5번도 마찬가지. 기억을 역사에 정착시킨다라는 이상한 표현이 보기에 있었으므로 적절합니다. 내용 제시문을 확인하게 하는 선지 하나, 걔가 정답지였습니다. 그 다음 현대시와 고전 수필 세트. 현대시와 고전 수필 세트는 나 작품이 EBS에 실려 있고 가 작품은 평가원에 2번 출제됐다고. 네. 그래서 평가원 기출을 열심히 분석한 학생들은 최두석의 노래와 이야기라는 시도 좀 익숙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보기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별거 아니다. 자꾸 확인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 적절하지 않은 보기를 참고하라고 했습니다. 보기! 시와 이야기의 관계를 말하면서 자기 시의 이야기를 도입하는 이유를 표현하고 있는 작품이다. 이야기를 도입하는 이유. 저거 진하게 표시된 그 부분인가 보다. 내 격정의 상처가 노래에 쉬이 덧나. 다스리는 처방은 이야기일 뿐. 네, 그게 2번 선지에서 그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시의 이야기를 도입하는 이유는 노래를 가지고 오면 상처가 덧나가지고 그래서 처방이 이야기밖에 없어서 그런 얘기가 됩니다. 2번은 적절한 거고. 다시 보기로 올라가서 사건을 전달하는 데 초점을 두고 이야기, 즉 서사적 요소를 도입한 시들도 있는데 연계작품 18년 전과 현재 우리 모습을 이야기, 서사로 제시하고 있다. 이 서사를 도입한 시는 시인데 장르적 특징을 유지하는데 현실이나 세태를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왜지? 그렇대요. 이야기를 도입한 시는 현실이나 세태를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 신기하네. 딱히 필연적인 것 같지 않은데 여기서는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자, 그래서 1번하고 3번 선지 2개 정도를 같이 보도록 합시다. 1번, 가에서 처용이라는 인물을 등장시킨 것은 처용! 두 번째 줄에 그와 관련된 고사가 노래보다 이야기의 힘을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군. 이야기의 힘, 보기에서 이야기의 힘을 강조했습니다. 이야기의 힘을 강조했는데 근데 처용 고사는 처용으로 돌아가서 이행을 눈을 뜨고 읽어보기만 하세요. 무엇으로써 귀신을 꿇어 엎드리게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야기가 아니라 노래로써 라고 했어요. 노래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지.
틀렸네요. 자, 문제 어떻게 푼다? C 문제. 문장을 읽고 문맥을 가지고 노래로서 굴어 엎드리겠다. 목청을 떼어내고 남은 가사는 털끝 하나 건드릴 힘이 없다. 그 맥락을 보면 1번이 틀렸음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노래의 힘을 보여주고 있다. 그 다음에 3번 선지 보고 갑시다. 한 사람이 아닌 우리의 이야기를 제시함으로써 당대 세태를 효과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아까 앞에서 당대 현실이나 세태를 효과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사건을 제시했으니까. 사건을 이 얘기가 있긴 하네. 사건을 제시했으니까 이야기가 스토리니까. 근데 그 앞문장에 보면 18년 전과 현재의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로 제시했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변해왔는가, 18년 후에 어떻게 되었는가. 그렇다면 다시 그 선지로 돌아가서 나의 얘기라면 세태를 효과적으로 보여주긴 힘들겠죠. 그냥 나만 그런 거니까. 다른 사람이 그런지는 알 수 없으니까. 근데 그게 나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변질돼 버렸다. 우리가 이렇게 많이 달라진 애들이 많이 생겼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이 세상 모습이 그렇게 많이 변했구나 라는 거를 보여줄 수 있겠죠. 내 모습, 나 혼자만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지금 이렇다 라고 하니까. 그래서 3번 선지는 납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해산바가지라는 현대소설이 실려 있는데요. 지나가고 마지막 12페이지로 갑시다. 12페이지에 고전시가 작품이 2개가 있고 문제가 3개가 있습니다. 학원에서 하나도 수업을 진행하지 않아서 아마 모르는 작품이지 않았을까. 근데 착비행은 좀 유명한 작품이라 공부를 해본 학생들도 좀 있었지 싶습니다. 그게 어떤 내용인지 잠깐 볼까요? 착빙행은 보기를 잠깐 참고합시다. 보기를 보면 중세적 질서 동요, 농사일이 근본이란 사실의 허구성 자각, 토지로부터 유리됐다, 도시의 임노동으로 전락했다, 비참, 화적, 유리걸식, 이런 현실에서 실제로 보고 경험한 사회적 모순을 파헤치는 피지배층에 대한 연민과 그러면 착취당하는 무슨 백성들에 대한 시가 되는 거네. 그래서 뭐 한강이 얼어붙자 천사람 만사람이 나와서 도끼를 휘두르며 얼음을 깎는데 그 얼음은 누가 먹나? 저 사람들이 먹는구나. 미인들이 푹푹 찌는 여름에 얼음을 먹어요. 그대는 못 보았나? 더위 먹고 죽어가는 백성들 태반이 강에서 겨울에 얼음 캐던 사람이다. 슬픈 얘기네. 가난한 사람들은 얼음을 겨울에 얼어 죽으면서 캐고, 얼어 죽으면서까지는 아니어도 그 사람들이 여름에 이제 더위 먹고 죽는 것이고, 그들이 죽어가는 여름에 고고한 양반들은 그 얼음을 먹고 있는 대비가 되는 상황이죠. 그 다음에 농가 월령가는 교과서에 많이 실려있는 유명한 작품입니다. 월별로 농사 짓는 집에서 어떤 일을 하는가 혹은 해야 하는가, 세시풍속 어떤 게 있는가, 그런 것들을 농사 열심히 해라 이렇게 쭉쭉쭉 얘기하는 그런 작품인데요. 지금 몇 월인지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내 말을 들어봐라. 농업이 어떠한고. 예로부터 이른 말이 농업이 근본이다. 열심히 농사 지어라. 농업을 전심하소.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세세하게 다 읽으려고 하지 말고 어차피 읽어도 모른다 했잖아. 그래서 큰 전개, 큰 흐름 정도 파악한 다음에 선지에서 명확하게 콕 찍어줄 때 그 앞뒤 맥락 보고 판단할 수 있다. 연습해 보세요. 33번을 가지고 연습해 볼까요? 기억. 고된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낙천적 태도로, 낙천적 태도. 지금 뼛속까지 음기가 스며드는 이 상황에 낙천적 태도로 노래를 부르는 걸까? 노래 부르면 다 낙천적 태도인가? 그 다음에 니은
당안에서 즐거워하는 사람들에 대한 분노를 비유적으로 드러낸다. 분노를 비유적으로. 니은 햇살 쨍쨍한 공중으로 눈발이 흩날리네. 이게 뭐지? 진짜 눈인가? 얼음을 전해주는데 칼로 내리쳐서 얼음에서 나오는 얼음 뭐지? 얼음 조각? 조각? 부스러기? 즐거워하는 사람들에 대한 분노는 전혀 아닌데 얼음 나눠주니까 그게 약간 흩날린다 이런 얘기니까 뜬금없습니다. 그 다음에 3번. 흉년에 대비하기 위해 농민들이 여러 가지 일을 병행하고 목적이 있네. 흉년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진짜 그래야 되는데 디귿 술장사, 떡장사, 무슨 가게 보기. 네, 앞뒤 맥락을 봐야겠죠. 아직은 흔전하나 한 번을 뒤뚝하면 파랗고 비꾸러기 사던 곳 터도 없다. 살던 곳이 터도 없어지게 폭망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흉년에 대비하기 위해서 농민들이 뭘 했다 이게 아니고 농사 안 짓고 딴 거 하다가 결국은 폭망한다. 이런 얘기가 됐죠. 그래서 흉년에 대비하기 위해 했던 일이 아니다. 아까 우리 보기 봤잖아. 농사일이 세상의 근본이라는 사실의 허구성을 자각하는 현상이 생겨난다. 근데 그럼 안 된다. 이 보기에서 농업에 전념하라 뭐 이런 시가가 창작되기도 했다 했잖아. 나가 그런 건가 봐. 그 다음에 33번에 다시 4번으로 가서 농사일 이외의 일은 실패하면 행복이 어렵다. 리을. 이게 리을인가? 그러네. 파랗고 비꾸하기 사던 곳 터도 없다. 주석을 보시면 집안 세력 몽땅 털어먹었다. 터도 없이 살던 터도 없어졌다. 그리고 다음 이어지는 맥락을 보면 농사는 믿는 것이 내 몸에 달렸다. 이런 말이 이어집니다. 아, 얘는 그런데 농사는 이렇다라고 이어지고 있으니까 이 정도의 진술이 가능해 보입니다. 농사 아닌 것들은 하다 보면 터도 없이 폭망하는데 근데 농사는 믿는 것이 어디 갔니? 내 몸에 달렸다. 내가 열심히 하면 된다. 그런 얘기라서 저런 진술은 가능해 보입니다. 바로 뒤에 맥락을 보면 그 다음에 미음 가솔들이 열심히 노력하면 흉년을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이게 그런 말인가? 잘 모르겠는데 잘 모르는 거 답으로 하지 마세요.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5번을 답으로 OMR 칠하지 말고 딴 거에서 되도록 열심히 해보라고 얘기한 적 있죠? 7부는 풍년이요 3부는 흉년이라. 뭐 7은 풍이고 3은 흉이다 이 얘기 아니야? 풍흉. 근데 흉년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니잖아. 그렇다고 해서. 그리고 가솔들이 열심히 노력하면이라는 말도 아마 앞문장을 가지고 10년을 가량 하면 혹은 뒷문장 농업을 전심하소를 가지고 만든 것 같은데 근데 열심히 한다고 해서 흉년을 줄일 수 있는 관계는 아니잖아요. 하여튼 그냥 7은 풍이고 3은 흉이다. 이 정도의 얘기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그 다음에 한 문제 올라가서 아주 그냥 아까 대충 읽었는데 공통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입니다. 5번부터 짧게 짧은 선지가 5번에 배치되어 있으니까 5부터 올라가 봅시다. 종결 표현의 변화를 주어. 이건 어디만 보면 된다. 시행의 끄트머리만 보면 되죠. 그러면 모이 누나, 울리 누나, 나갈 듯하네. 말해주랴? 백성들. 그러면 평서형 쓰기도 하고 감탄형 쓰기도 하고 의문형 쓰기도 하고 이런 얘기인가 보다. 나도 과연 그런가? 시행 끄트머리에 문장 끝날 때만 좀 보면 어떠한고? 근본이라 가게 보기. 명사형도 있고 일시로다 감탄형도 있고 의문형도 있고 그렇죠. 가나 모두 맞습니다. 그 다음에 대구를 사용한다는 거는 주로 많은 고전 시가에 아주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건데요. 하나씩만 찾으면 되는 거죠. 대구를 사용하여. 네, 찾아보셨죠? 가의 한 6, 7째 줄에 아침마다 등에 지고 빙고에 저장하고 밤마다 뭐하고 강에 모이는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아침에는 뭐하고 낮에는 뭐하고 그 다음에 나도
아까 우리 읽었던 부분 7분은 풍년이요 3분은 흉년이라 화자의 인식이겠죠. 그 다음에 3으로 갑니다. 3번이 제일 쉽죠. 청자를 상정하고 말을 건네는 방식. 그대는 못 보았나? 그 다음에 나는 어와 내 말 듣소? 뭐 이거 특정했다는 좀 아니지만 청자를 상정한 건 맞죠. 들으라고 한 말. 그 다음에 2번 숫자를 포함하는 시어를 사용하여 상황을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7분은 풍년, 3분은 흉년, 숫자를 포함하는 시어. 근데 저는 7분, 3분, 그 풍년, 흉년 그게 시적 상황을 구체적으로 나타낸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문제를 풀다가 선생님 이번 선지의 뒷부분이 나가 아닌 것 같아서요 라고 이제 생각을 한 친구가 있다면 끄덕끄덕 인정 해줄게요. 가는 숫자를 포함하는 1000사람, 10,000사람이 나와서 일을 하고 있다. 상황을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32번에 2번 선지의 뒷부분 상황을 구체적으로 나타낸다라는 말이 나에서는 그닥 맞아떨어져 보이는 것 같진 않습니다. 혹시나 1번으로 올라가 봤더니 출제자가 정답으로 의도한 선지는 1번이었던 것 같습니다. 음성상징어, 계절감을 드러내는 시어를 활용하여 시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나의 음성상징어가 없어. 근데 가는 꽤 있다던데. 꽁꽁 얼어붙자, 쩡쩡 도끼 휘두르며 푹푹 찌는 여름. 가는 있는데 나에 전혀 없어서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34번으로 갑시다. 작품을 고전 시가를 공부하는 방법을 좀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여러 번 얘기했지만 내신 공부할 때처럼 어떤 기출 작품을 달달달 어휘 공부하고 이런 거는 큰 의미가 없어요. 나와 있는 제시문을 보고 그리고 보기나 혹은 선지 진수를 가지고 해당 구절이 진짜 그렇게 판단이 될 수 있는가 읽어낼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투트랙으로다가 EBS에 나오는 고전 시간은 학원에서 진도 나가면 열심히 공부하고 복습해 두는 것으로 하도록 합시다. 마지막 문제. 조선 후기에 이르면 농업의 바탕을 둔 중세적 질서가 우리 아까 이거 읽었구나. 미안. 선지만 보면 되지롱. 1번. 가의 화자는 강위로 나와서 얼음을 캐고 있는 1000사람, 10,000사람에 대한 연민을 드러내고 있군. 보기에 뒤에서 넷째 줄 피지배층에 대한 연민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일을 하는데 음기가 뼛속까지 스며들어 쉬지도 못하고 막 짧은 혼옷을 입고 그들의 모습을 진술한 부분이, 화자가 표현한 부분이 충분히 저 연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이 연민을 드러낸 거예요? 아니, 드러냈다고 할 수 있죠. 나중에 그대는 못 봤나 하고 죽어가는 백성들이 대부분 그 사람이다 라는 거에서 충분히 드러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번 그 구절, 그대는 못 보았나라는 구절은 지배층의 반성을 촉구, 보기에 정확하게 있는 표현이죠. 그 다음에 3번 나에서 농업이 근본이라 라고 말하는 사람은 중세적 질서가 유지되기를 원하는 사람이다. 중세적 질서가 뭐지? 보기에 첫 줄에 보니까 농업의 바탕을 두는 거래. 그렇구나. 그 농업의 바탕을 둔 중세적 질서가 동요해가지고 다시 농업에 전념할 것을 권면하는 시가가 그러니까 나인 거잖아. 그렇다면 농업이 근본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금 동요하고 있는 이 중세적 질서를 부여잡고자 하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3번은 적절합니다. 그 다음 4번 보기에 그런 얘기가 있었답니다. 보기 딱 중간쯤 뒷부분에 실제로 보고 경험한 사회적 모순을 사실적으로 파헤치는 내용을 썼다. 실제로 보고 경험한 사회적 모순. 4번 선지. 배부려 선업하고, 선업이 뭔지 모름. 배선장가? 네, 몰라도 문제 푸는데 진짜 없음.
배부려 선업하고 말부려 장사하기, 전당 잡고 빗주기, 장판에 책에 뭔지 모름. 하지만 문제는 풀 수 있습니다. 지은이가 실제로 경험한 일들이겠군이라고 했어요. 실제로 보고 경험한 사회적 모순을 파헤치는 내용을 중심으로 담았다라는 진술과 특정 이 부분이 화자가 100% 실제로 경험한 일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같은 얘기가 아니죠.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데 그러다가는 다 폭망한다. 살던 곳이 터도 없이 사라지게 된다. 그런 얘기를 한 거니까 실제로 경험한 일들로 단언하긴 어렵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농업을 전심하소. 제시골 제가 지키어 소동할 듯 두지 마소는 보기에 마지막에 나오는 농업에 전념할 것을 권면하는 그 부분으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시험이 쉽든 어렵든 내가 내 실력을 발휘를 해서 실수를 최소한으로 줄였을 때 우리는 후회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에서 잘 봤든 혹은 실수를 많이 했든 다음 시험에 내가 어떻게 하면 차분하게 실수 줄이고 내 실력 발휘할 수 있을까 연구 잘 해 두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